자, 안녕하세요. 복가정치. 자, 오늘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를 배울 겁니다. 자, 6반 친구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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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칙칙한 목소리. 자, 남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게 뭐죠? 민주정치랑 의원내각 대통령제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 배웠죠. 특집. 자, 그럼 우리나라 정부 형태가 뭔지 배워볼 건데, 일단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천 과정부터 살펴봅시다. 처음에 우리나라 1공화국 어떻게 출발했냐? 처음에 출발할 때 대통령제로 출발했죠.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네. 대통령이었는데, 근데 이승만 직접 뽑힌 거 아니에요, 국민한테. 조금 특이했습니다. 간선제로 출발했어요. 어디서 뽑았냐? 국회에서 뽑았어요. 자, 근데 이거 여러분들 아는 거 뭐죠? 국회에서 행정부 수장을 선출하는 거. 의원내각. 의원내각제죠. 의원내각제처럼 출발했죠. 그렇죠. 처음에 출발할 때. 그 이유가 뭐였냐? 우리나라는 원래 의원내각제 국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출발할 때 이승만이 헌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냐? 국무총리보다 대통령이 힘이 훨씬 더 세죠. 임기도 보장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그냥 헌법 다 만들어 왔는데 그냥 대통령으로 다 고쳐버린 거야. 처음에 출발할 때 그래서 조금 특이한 대통령제긴 한데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간선제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이제 점점 국회에서 인기가 없어지거든요. 보니까 국회에서 내가 못 뽑힐 것 같은 거야. 6.25 전쟁 도중에 헌법을 고칩니다. 발췌 개헌, 4.4 5.2 개헌 전에.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국가로 갑니다. 요때부터 직선제 국가였는데 이승만 3.15 부정선거로 물러나죠. 그리고 우리나라 잠깐 정부 형태 바꾸죠. 20화국 때. 뭘로 바꿨죠? 내각. 내각제. 그렇죠. 우리나라 의원 내각제로 잠깐 바꾸죠. 의원 내각제. 5.16 쿠데타에서 1년 만에 무너지죠. 박정희 총리였어? 대통령이었어? 대통령이었죠. 다시 3공화국 때부터 대통령제로 바뀝니다. 대통령. 박정희 처음에는 국민들이 직접 뽑았죠. 네. 하지만 김대중한테 질 뻔하니까 개혁. 개헌을 하죠. 유신 헌법으로 바꾸죠.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 뽑아요? 아니요. 아니죠. 대통령 간선제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간선제지 미국 같은 경우도 간선제인 거 알아요? 상원 의원. 아니 상원 의원 말고 대통령 뽑을 때 미국은 대통령 간선제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직접 뽑아. 왜냐?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오바마를 지지하기로 한 이렇게 위원들이 있어요. 그 위원들한테 투표하면 그 위원들이 오바마 찍어주거든요. 이거는 뭐 속이고 이런 거 없어. 그냥 그대로 해요. 그냥 미국의 어떤 역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상 직선제거든.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진짜 국민들 못 뽑죠. 사실상 이거 뭐 독재죠, 독재. 전두환 대통령 국민들이 뽑았어요? 아니요. 똑같아요. 대통령 간선제고 독재였죠. 근데 87년 민주항쟁 이후에 다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됐죠.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었죠. 이게 우리나라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맨 처음 출발할 때 무슨 정부 형태 한다고 했었어요. 원래 의도는 의원 내각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 형태 대통령제 맞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특징 의원 내각제가 가미되었다 그래요. 첨가되었다. 그냥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보통 대통령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죠. 대한민국 직접 뽑아요. 직접 뽑죠? 똑같죠 이건? 직접 뽑는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제의 특징이죠. 있어요. 있죠. 똑같죠? 자, 정부 2인자부터 달라집니다. 보통 대통령제는 정부 2인자가 부통령이거든요. 미국 부통령이죠. 우리나라 정부 2인자 누구예요? 국무총리. 그렇죠. 국무총리죠. 근데 부통령이랑 국무총리는 뭐가 다르냐? 부통령은 그냥 대통령이 뽑는 거거든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청문회도 하죠, 당연히. 청문회도 하고 국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동의 안 하면 국무총리로 못 뽑아. 그리고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청와대에서 법률안 낸단 말이죠. 원래 보통 대통령제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돼요.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법안을 낼 수가 있어. 그리고 회의도 조금 달라요. 보통 대통령제는 장관회의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 장관회의는 그냥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 의견 듣고 싶어서 장관들 불러가지고 의견 듣는 거야. 우리나라는 장관회의가 아니라 국무회의라는 걸 합니다. 국무회의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뉴스에 자주 나와요. 뉴스에 이렇게 대통령들이 여러 장관들 쭉 앉혀놓고 같이 얘기하는 장면 있죠. 막 받아줬고, 장관들이 받아줬고, 그게 국무회의인데, 이 국무회의는 단순 자문기관이 아니라, 어떤 필수 심의기관이야. 뭔 소리냐? 대통령이 하는 일들 중에 중요한 일 있죠. 중요한 일들, 헌법으로 정해놨어요. 그 아주 중요한 일들은 반드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듣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의원 내각제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징인 거죠. 미국이랑 다른 거죠. 근데 또 의원 내각제랑은 다른 점.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회의라는 걸 하는데, 이 내각회의는 의결기관이에요. 뭔 소리냐? 총리가 자기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내각회의에서 찬성 안 해주면 그 일을 못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요 중간인 거죠. 하긴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 의견을 대통령이 안 따라도 돼요. 중간인 거죠. 자, 그리고 의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겸직. 국무위원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어.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위원이에요. 바로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장관인 거죠. 장관들이 국무회의에 참가하기 때문에 국무위원이라 부릅니다. 자, 근데 보통 대통령제 겸직하는 거 불가능하죠? 장관이랑 국회의원, 보통 대통령제에서는 불가능하잖아. 우리나라는 어떨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지금 교육부 총리, 교육부 장관, 그렇죠? 교육부 장관 국회의원 출신이었죠. 가능합니다. 겸직.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는데 국회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이거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뽑은 사람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가 간섭을 못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해임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관이 국회에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사람 잘라달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거야. 공식적으로. 근데 말 그대로 해임 건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 안 할래. 그러면 안 할 수는 있지만 이때까지 한 번도 해임 건의가 공식적으로 통과해서 장관이 안 잘렸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잠깐만, 지금은 이런 거 나올까? 해임 건의권? 요즘요? 요즘 상황. 나올 수가 없죠. 왜냐? 새누리당이 과반이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이런 데가 과반이었으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정리해보면 위에 두 가지. 요거는 그냥 대통령제랑 똑같았죠. 이 밑에 거부터 전부 다 우리나라 정부 형태만의 특징인 거죠. 어떤 특징이냐면 의원 내각제가 가미된 특징인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좋은 것 같아? 아니면 나쁜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느낌이? 따져보고 했겠죠. 따져보고 했겠죠. 나쁜 것 같아? 네. 어떤 게 나쁜 것 같아요? 그냥 깬또 때려봤어? 네. 보통 이거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의원 내각제 총리보다 힘이 세죠? 네. 임기도 보장이 되고. 그래서 권력 분립이 원칙이란 말이야, 대통령제는. 엄격하게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라고.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에서 나타나는 권력 융합적인 성격이 굉장히 많죠. 안 그래도 힘이 센 대통령이 힘을 더 가지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문제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